네, 반갑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해버리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험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시험 제도하고 우리 시험은 어떤 점을 봐야 될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물음을 좀 던질 겁니다. 전 욕먹기 싫어요. 네. 욕먹기 싫어서 여기서 제가 뭐가 답인지 말을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수험가에서 강사마다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갖고 그런 큰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직접 경험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을 좀 던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은 이건 실체법이에요. 권리하고 의무하고 이런 내용 다루는 게 노동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에 2010년도부터 행정쟁송법이 필수 과목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담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당연히 노동법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많이 알아요, 노무사들은. 그래서 갑이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소송 대리권이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으로 돈을 벌든 학으로 돈을 벌든 법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사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을 하시려면은 노동위를 가셔야 되거든요.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처음 갈 때 시간 제한이 있어요. 3개월이라고. 이게 90일 아닙니다. 진짜 딱 3개월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은 이러면 이제 노동위원회한테 판단을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신청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자체가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면 각하를 당합니다. 각하는 이게 물리칠 각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써요. 그래서 그냥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부당했고 맞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제 못 받아요?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왜 노무사를 찾아왔겠어요? 찾아온 이유는 시간이 없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서 민사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잘린 상태에서 급여 없이 몇 달 지내보면 일반적인 근로자들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자살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시간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노동법이라는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 이 그릇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시면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대에서 의사들 이제 국가시험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실수하면 그러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의뢰인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거 시간 잘못 재가지고 놓쳐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이 파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객관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 1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차 갑니다. 2차 가면 요거 괄호 넣기죠. 단답형. 저희 대학 갈 때 본고사였거든요. 이거 본고사 주관식 이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입니다. 이건 이제 글로 쓰는 거야. 글로 쓰는데 약술의 방식이 있고 논술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왜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이렇게 해놨을까? 지금 출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사시나 행시나 이쪽 시험에서도 2003년도부터 그렇게 변화가 되다가 지금은 다 사례거든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온전한 100% 사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원래 마지막은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관식 시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거 한번 볼까요? 시험의 유형을 이렇게 한번 세 개로 나눠볼게요. 이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시험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문제지하고 해설지를 줬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읽어.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빼서 답 써. 이게 1유형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해설지 펴놓고 요약하는 거죠. 그죠? 오픈북입니다, 지금. 이 상태고, 두 번째는요, 문제지하고 해설지 줬어요. 해설지 빼서요. 그리고 답 써봐.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준 적 없어요. 그냥 문제 줘버리고 답 써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이겁니다.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만큼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 번째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최근에 헌재 재판관 가신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건 드렸을 때 3개월 동안 사건 파악 못 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 사건 받고 바로 이해한 사람 없어요. 절대. 봤던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내가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준비해가는 과정, 그것이 수험이고 이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시작입니다. 여기서 필수 들어옵니다. 필수 들어왔을 때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카페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하면 전부 다 PDF 파일 변환시켜서 카페에 다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집중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에다가 단문 2개, 50, 50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뭐가 바뀌냐면 분설이 쳐집니다. 설문이 2개로 나눠져요. 질문 내용이 2개로 바뀌어요. 이게 나중에 3개, 4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이미 3개, 4개까지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갔죠. 15년도까지 이렇게 가다가 준사례라는 게 들어와요. 준사례라는 거는 갑을병정 같은 사건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어와요. 사건이 있는데 근데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만 사례인 거예요. 실제는 단문인 거죠. 요 단계 한번 어느 시험이나 한 번씩 거쳐요. 거치고 나서 온전한 사례로 100%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뒤로 후퇴할 수도 있지만은 최소 2문제 이상은 이제는 사례다 라는 거는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기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3개로 나왔다가 분설 살짝 들어온 것까지를 첫 번째 기간이라고 보시고 준사례 살짝 들어오고 지금이 여기에요. 이제 다 사례입니다. 사건 보셔야 됩니다. 사건. 이렇게 완전히 바뀐 상태고요. 2010년도에 필수전환 이후의 상황.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아니고 요거 사라졌고 논술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1시기, 2시기, 3시기 요게 방금 전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50%였다가 75%로 확장됐다가 아예 100%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례 중심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단문이에요. 요게 사례입니다. 지금 이거라고 했죠? 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시험의 차이는 뭐냐? 이건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 겁니다. 강사들이 자료를 줄 거예요. 여기 통째로 외우면 됩니다. 외우고 그거 나오면 그냥 바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못해요. 사건을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일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례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답 없습니다. 사건 해결 능력을 묻는 거예요. 재밌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글은 재밌게 써야 돼요. 상대방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만 해주면 점수는 무조건 고득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례 문제 답안 어떻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좀 볼게요. 1문이 중요한데 1문에서 분설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문이 2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10%, 10%, 5점, 5점 이렇게 앞부분에 서론, 결론, 뭐 제목은 문제, 소재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논점의 정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 빠뜨리면 안 되고요. 요거 이제 요리재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요거 틀리면 뒤에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설문 1, 설문 2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책도 좀 읽고 문학을 좀 알아야지 판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 판검사 요거가 일반론이에요. 요걸 쓴단 말이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걸 암기해야 되는데 일반론은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문학 판검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암기 대상이에요. 요 사는 요건 판사니까 요건 좀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사안포섭입니다. 이 사안포섭 교수님들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도 말씀하셨고요. 문학 판검까지를 60% 분량을 잡았으면 그러면 4부분에 40% 할애해달라. 이 부분에서 점수 갈라먹을 거다. 이건 누구나 암기하니까 여기서 너희들의 능력을 본다. 배점은 10%, 10%, 20%, 30%,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점은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채점 기준표가. 넘어가시고 행정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예, 뭐 15년 전부터 강의를 하면서 뭐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론, 강론 이렇게 있어요. 총론, 강론에서 A, B, A, C, A, D, A, D, A 이렇게 들어가면 A 곱하기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A가 총론이에요. 이게 이제 왼쪽이 총론입니다. 총론이에요. 총론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 서설, 이게 총칙이라고도 하고 작용 파트가 있고 구제 파트가 있어요. 행정법의 집대성은 구제입니다. 이건 국가랑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예, 절대 지지 말자 이 게임이거든요. 여기인데 돈 받는 방법이 있고 손해배상 같은 돈 받는 방법이 있고 잘못된 걸 아예 제거시켜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시험법입니다. 행정생성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찍지 마시고 저를 찍으시고 이렇게 되면 행정법은 여기는 이제 머리 가슴 배우고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이거 이제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거여서 행정법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머리 몸통 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국가가 국민한테 액션 간다고요. 이렇게 액션 가면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이 다리예요. 몸통 제일 크거든. 이게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여기 엄청 많거든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 다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왼쪽. 그래서 이게 바로 존속보장. 뭐냐면 잘못된 거를 제거해가지고 그게 나오기 전 상태로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실체랑 절차에 대한 문제를 잠깐 아까 노동 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사나 형사는 이렇게 실체 권리 의무 내용하고요. 절차 담는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머리 몸통 다리 있었죠. 몸통이 실체법이에요. 뭐 이유를 지금 자세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제 이 부분이 절차법입니다. 어떤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을 건가? 이 절차 공부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실제 절차 먼저 요거 여러분 비교 좀 해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일반 사건 쪽이 있고요. 노동 사건 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50%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요것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것도 있다. 현재까지 산재 사건, 부해 사건, 분호 사건 이런 사건들이 50% 현재 출제가 됐습니다.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쪽만 공부하고 나서 고득점 받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이쪽이 나와요. 근데 그 해가 언제니 우리 몰라요. 인생 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시간 1년 충분해요. 알겠어요? 남음이 있습니다. 차고 넘쳐요. 자꾸 스스로 시간 없다고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하니까 그런 거지 충분합니다. 동차생도 다 합격해 나가요. 재수, 삼수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스스로 계속 이렇게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냥 백지 상태로 움직이세요. 백지 상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 안에. 노동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 행정이에요. 이게 노동 행정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 사건에서도 우리가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있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만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법으로 해결 못합니다. 이건 행정법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여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길 몰라요. 여길 모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노동일은 이쪽이 고유 영역입니다. 이 고유 영역이 엄청 복잡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순서를 보게 되면 쟁송은요. 소송하고 심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소송을 먼저 하냐면 심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소송을 넘어가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심판 제도는 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창제한 제도예요. 그리고 소송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거의. 이쪽이 풍부하다고요. 그래서 소송을 먼저 공부를 하고 소송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심판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소송하고 심판은 밑에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고요. 그럼 이제 소송이 중심인데 행정소송에는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일반 법이 있는데 46개입니다. 46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우리 소송의 종류 봤죠? 얘가 중심 잡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넓히고 비교하면서 넓히고 비교하면서 넓히고 소송 끝내고 비교하면서 심판 가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고 노동행정이 남아있죠. 그렇죠? 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차 때 노동행정 접근 못할 겁니다. 일반 행정까지 커버한데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서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음을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찾아가야 될 답인데, 첫 번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신문에 사케요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이름을 쓰기도 있어요. 뭐 닉네임이 산케이 이렇게도 부르는데, 스고이 구라다, 사쿠라라는 이 기자가 있어요. 얘가 자꾸 이상한 말을, 서울 본부장이거든요. 얘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현혹돼. 되게 그럴듯하거든. 알았어요? 그럴듯해서 현혹돼서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쟁송의 공부량은 진짜 적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법의 20% 아니야? 아까 그 구라다 사쿠라 기자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20%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량과 암기량은 다른 겁니다. 외워야 되는 문제하고요. 공부가 외우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 알파의 크기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공부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꽈락을 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고득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공부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완전한 케바케입니다. 그러면 암기량, 공부량 비교를 하면 공부량은 좀 다른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암기량은 분명히 적어요. 암기량 분명히 적습니다. 행정쟁송이 제일 적어요. 적은데 지금 여러분들 노무사 카페 가보시면 다들 질문 나오고 이해가 안 돼, 암기가 안 됐어는 노동법 하나도 없어요. 인사 하나도 없어요. 다 행정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왜 제일 적은 양이고 제일 쉽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일 괴로운 건 행정일까?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죠. 그렇죠? 적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아무도 안 했겠네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 그래서 과연 이건 무슨 현상일까? 오차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실체법이에요. 내가 2011년도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때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처음 그때 노무사를 왔고요. 50명 있었는데 삼순환 때 50명에서 37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무슨 현상일까요? 이거 실체법 공부해야 되냐 마냐 이 부분의 논쟁이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안 했거든요. 욕을 먹은 이유는 쟁송이 우리 과목인데 왜 쟁송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강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조합은 너희들 영역이 아니냐? 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출제 들어가신 교수님 말씀은 쟁송은 쟁송에 국한되지 않는다. 쟁송과 관련된 모든 행정법 영역이다. 아무 데서나 내시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쟁송만 끼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해도 모르시는데 보시면 18년도 작년에 이거 실체법 파트예요. 작용법 파트거든요. 모르면 절대 손도 못 대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예 서술 파트예요. 모르면 손 못 대요.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시험을 보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는 실체법도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문제인식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세요. 그 다음에 노동 파트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강사가 반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없어도 되는 부분일까? 라는 문제인데요. 50%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12, 12, 14, 16, 16, 17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확실히 노동사건이었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채점평에 재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행정쟁송법 시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 노동관계행정쟁송법 이게 우리가 일명 노동행정이라고 부르는 파트입니다. 노동행정은 시험 범위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간과하실 거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계륵이에요. 첨삭 합격생들이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주려고 해도 시간과 금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수강료를 2배 이상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싫으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채점 과연 어디까지일까? 등수를 알아야 될까? 등수 누가 매기냐? 강사가 매기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학생이 매깁니다. 알겠어요? 그 학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매깁니다. 그리고 그 등수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걸 나의 지표라고 표준 집단이 크다 작다를 논하시겠습니까? 출발이 틀렸습니다. 질문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 시험 직전에 여기 있었던 문제들 있죠? 10일 전에 다 가져갑니다. 산인공, 산업인력공단에 10일 전에 다 수거하거든요. 그럼 그 문제 안 나와요, 한 문제도. 알겠어요? 이 동네 모의고사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1등이다, 꼴등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 바꾸면 등수 다 바뀝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도 제가 객관식 강의할 때 이쪽도 문제 난도 바꿔버리면 등수 다 바뀌어요. 등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강사가 매긴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매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지나가는 학생.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목매지 마세요. 모의고사 등수에 1위 1비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대로 됐고 잘못됐다. 문장과 내용에 집중된 채점이 필요합니다. 써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요. 말로 해봐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못 쓰는 거예요. 문장을 봐줘야 됩니다. 문장과 내용에 집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단문 사례는 아까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그래서 단문은요, 점수 차이도 안 나와요. 혹시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가 여러분 답안지인데 1문에 이거 50점, 이거 50점인데 여기에는 10페이지, 여기에는 3페이지, 3P를 썼는데 점수 69. 설명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단문에서 점수 차이 안 주십니까? 라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많이 쓴 학생과 아예 쓰다 많은 학생과 점수 차이는 2점 안 난다. 1문에서 승부 걸어라. 그런데 지금은 모두 사례예요. 모두 승부 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문이 혹시 한 문제 나올지도 모르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사례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례로 충분히 단문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출과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어디까지 봐야 될까? 보시면요. 18년 변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6년 행정고시 5급 공채, 14년 사법시험 문제 나중에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비교하시고 데이터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출이 중심입니다. 기출이 중심인데 당연히 기출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기를 기초 체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기출로 다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시나 행시나 변시 쪽에서는 심판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심판 문제가 반입니다. 이건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건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노동행정은 딱 한 문제,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뭘로 케어해야 돼요? 모의고사로 케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출로 출발하시고 모의고사로 마무리 짓는 방법,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네, 여러분들은 행정갱송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거냐? 네, 면가락이냐 고득점이냐 이거 한번 보세요. 평균 점수 행정 50입니다. 50 위로 올라간 거 하나도 없죠. 최고 점수입니다. 행정이. 그럼 볼까요? 고득점 영역 60점 영역입니다. 60점 영역에 행정 400이 넘어갑니다. 나머지는요 200선 2배죠. 행정은 고득점이 나옵니다. 고득점이 나와요. 왜냐? 절차니까요. 절차는 답이 있어요. 견해대립 아닙니다. 절대. 견해대립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럴 수도 저럴 수가 있다가 아니에요. 시시비비입니다. 절차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건 수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정직한 점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학과목과 법과목의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동법과 행정법에 집중하라. 법과목에서는 배신이 없다. 알겠어요? 학과목은 배신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기노트로 게임 끄는, 이게 필기노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저는 트라이앵글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런 문제 나오면 기사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판단 하나로 세 개 한 번에 다 끝내라. 이거예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떨리고 막 불안한 이 시험장에서 이게 뭐지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알겠어요? 공식화 시켜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쓰고 나와야지 3문 끝까지 다 쓰고 안전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기초인문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두 문자 들어가 있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목차 주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 접근이 가능한 재밌는 사례 던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법령 들어가야 됩니다. 이론은 친절하게 써놓고 용어 몰라서 못 쓰는 경우 너무 많고요. 용어 정리, 법률용어 사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논점별로 전부 다 분석해 갖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미니 사례, 토막 사례라는 거를 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기출을 아주 손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잡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판례를 전부 다 한 줄 처리했습니다. 이거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 답안 연습 전 조립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립식 답안 세트인데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요거는 출제 들어갔으면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조립식 한 줄씩 돼 있는데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내가 채점했을 때 노무사에서 2,000명 중에 10명 정도의 답안 수준이다. 그럼 1,000명이면 5명이죠? 네, 5명 정도 수준 충분히 합격하고 남는다. 한 줄이에요. 외울 수 있거든요. 책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울 건 외울 걸로 주고 읽을 건 읽을 걸로 줘야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미션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논점 찾기라는 교재는 사례 지분이요. 세상의 모든 사례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분석했고요. 근데 이렇게 너는 다 풀라는 게 아니에요. 다 풀라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몇 번 문제를 봐봐.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요거가 파란색이다. 노무 러브예요. 노무 사랑, 노무사와라는 뜻일 수도 있고 노무사를 사랑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카페고요. 다음 카페고요. 와 보시면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경쟁적으로다가 누가 더 질문 답변을 성실히 해주는지 막 이러고 싸우고 있다고요. 여기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일반 노무사 카페처럼 가십거리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욕설이라거나 불편한 행동 한 번만 나오면 그냥 강제 탈퇴인데 그게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싹 다 탈퇴시키면 못 들어옵니다. 내용 질문 전 너무 좋아합니다. 질문 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합격합니다.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들이대세요. 알겠죠? 들이대시면 됩니다. 동행 카페 이름이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계속 같이 걸어가 드리겠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은 바로 뭐냐? 산인공의 실제 지금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팩트는 정확하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진짜 출제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채점 진짜 어떻게 하는데? 누가 해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있죠. 어디서 문제 내나요? 채점 어떻게 해? 누가 하나요? 답안 얼마나 쓰는 게 진짜로 맞나요? 어떤 방식으로 채점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비공개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이런 것들 묻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남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질문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